자, 오늘 저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30분을 가보려고 합니다. 배신. 이 단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굴러다녔는지 순서대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오후 2시 SBS에서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을 망쳐놓고 왜 사과를 안 하느냐. 그거야말로 배신 아니냐. 자,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왜 노무현을 배신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수백 번 드렸고 앞으로도 수백 번 드릴 겁니다. 아침에는 배신했다고 사과하던 사람이 오후에는 상대를 향해 배신자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6시간 사이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토론부터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대 말 잘라붙이는 방송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죠. 오늘 토론에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배신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교계와의 갈등을 꺼내면서요. 대선을 망쳐놓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 그게 배신 아니냐는 논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공격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따질 일이 있으면 따져야죠. 그런데 정청래 후보의 대응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스님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다들 정청래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화재 보호법을 고쳐서 관람료 문제를 정리한 사람이 자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만든 게 아니라 갈등을 푼 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노무현 배신을 다른 것으로 덮어 씌우려 한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오늘 토론 전체를 요약한다고 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2002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단어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아픈 곳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단어를 상대에게 먼저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는 힘을 잃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둘 다 배신자야? 그럼 그냥 정치인들 다 그런 거네. 그렇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원래 그 단어가 향하던 사람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아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왜 노무현을 배신했느냐? 하필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노사모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죠. 그 첫날 아침에 그 질문이 나온 겁니다. 김민석 후보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 답을 순서대로 옮겨드릴게요. 죄송하다는 말을 수백 번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 2002년에 자신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탈당하고 단일화를 이룬 뒤 복당하겠다고 성명을 내고 나갔다. 그리고 실제로 단일화를 만들고 돌아온 경우다. 마지막으로 상의한 사람은 김근태 고문이었다. 자신은 동교동도 아니고 후단협 소속도 아니었다. 결과는 만들었는데 지지철회라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자신으로서는 최악이 됐다. 그리고 제일 죄송했던 분은 이해찬 전 총리다. 함께 선거를 기획본부장과 부본부장으로 치르자고 했는데 그때 중국 출장 중이라 상의를 못 드렸고 그 뒤로 10여 년 꾸지람을 들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경의가 있고 사과가 있고 미안한 사람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몽준이 이겨도 된다고 판단했다. 자, 여러분, 잠깐
멈춰봅시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나갔다면서요.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나간 거라면서요. 그런데 상대가 이겨도 괜찮다고 판단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단일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쪽에 서는 게 목적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아까 오후에 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기는 쪽에 서는 판단. 24년 전에도 오늘 오후에도 같은 계산법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 인터뷰에서 끝내 안 나온 질문이 2개 있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 둘 다 안 나왔습니다. 가장 아픈 2개가 비껴간 거예요. 그런데 그 2개는요, 오후에 결국 터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3년 전 기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당원들 사이에서 옛날 기사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오마이뉴스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제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보도됐다는 수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막 출범한 직후였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신당, 그러니까 나중에 열린우리당 논의가 한창이던 때죠. 그때 이해찬 대표가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름을 거론하거나 어느 소속이라고 배제할 수는 없다. 모두 상향식 공천 원칙에 따라 판단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오히려 포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딱 하나 예외를 뒀다고 합니다. 노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철새는 신당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콕 집어서 이름을 하나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름보다 앞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향식 공천, 그리고 당원 주권. 이해찬 대표가 23년 전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신을 지금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1인 1표 당원 공천제. 그걸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사람이 정청래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었죠. 수기를 더 하자, 시간을 더 갖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이해찬 대표는 그 제도가 시행되는 걸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이 대목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조금만 서둘렀으면 보고 가셨을 텐데 왜 그렇게 끌었느냐는 거죠. 저는 여기 서서 누구 탓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각자 판단하실 몫입니다. 다만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부인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전북 연설에서 최민희 후보가 전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정청래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버텨주고 의연하게 깃발을 세워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 하셨다는 그 이야기요. 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걸 압니다. 그리고 유족이 누구 손을 잡는지를 보면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철새의 본질이 뭐냐는 이야기가 요즘 당원들 사이에서 오갑니다. 당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을 안 옮기면 안에서 분열을 만든다는 거죠. 옮기거나 갈라치거나. 저는 이 표현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토론을 보고 나서는요.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후에 결국 터진 이야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4월 21일 국무회의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돼 있고 국무회의 주재도 김민석 후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장은 내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자, 그러자 김민석 후보가 처음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여러분, 3주 만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처음 ETF 이야기를 꺼낸 게 3주 전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사과 한마디면 되는 일이라고. 그 사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체는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나간 날이라 자신이 사회를 봤다. 대면 보고가 없었던 사안이다.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특별히 보고가 없었다. 그리고 과도한 정치 공세는 부적절하다.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죄송하다는 문장 하나 뒤에 나는 왜 책임이 적은지에 대한 설명이 4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맞지 않는 용어 형용 모순이다.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사과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주식은 신뢰가 기본이다. 자, 저는 이 대응이 아주 정확했다고 봅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인정해주고 회피는 회피대로 짚었어요. 공정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송영길 후보도 사과했습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본주까지 흔들려서 시가총액 60조 정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2사람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요, 이 주 전에 이미 했습니다. 7월 29일 방송에서 주식하는 국민이 2천만 명인데 얼마나 피해와 상실감이 컸겠느냐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들이대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는 사과가 있고 몰려서 하는 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과가 있고 설명이 4개 붙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게 당원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정 정리하겠습니다. 호남은 내일과 모레 자동응답 투표이고 최종 마감은 14일 오후 5시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오늘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 권리당원의 71%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14일부터 실시됩니다. 그게 30%예요. 지금 누적 격차는 3,086표입니다. 110만 표 앞에서 3,000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자 오신 분들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계신 분한테 전화 한 통만 돌려주십시오.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아침에는 배신했다고 사과하고 오후에는 상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15일 익산에서 호남 개표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 좀 돌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빡빡했죠? 그래서 이번엔 요즘 당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원고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날카로울 때가 많거든요. 제 편을 드는 것도 있고 저를 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도 그냥 읽겠습니다. 골라 읽으면 그게 더 우스우니까요. 먼저 오후 토론 보신 분들 반응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방송 듣고 오후 토론 봤습니다. 같은 날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아침엔 고개를 숙이고 오후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 아침에 숙인 고개는 뭐였습니까? 자, 저는 이 말이 오늘 방송의 요약이라고 봅니다. 제가 30분 떠든 걸 5줄로 끝내셨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배신자 소리를 배신했던 사람이 하니까 좀 웃깁니다. 그런데 웃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통하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런 전술의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비기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놈들이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화내는 게 아니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와 문서로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정몽준이 이겨도 된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 한 줄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뛰었습니까? 자, 저도 이 대목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자, 단일화가 목적이었으면 우리 후보가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이겨도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건 단일화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붙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엔 저를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읽으면 비겁한 거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0조 4년 전 얘기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매일 2002년. 지겹습니다. 지금 물가가 어떻고 집값이 어떤데. 자, 맞는 말씀입니다. 저 반성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변명하겠습니다. 저도 옛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단어를 먼저 꺼낸 게 누굽니까? 배신이라는 말을 오후 토론에서 먼저 던진 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의 원래 주소가 어디였는지는 말해야죠. 안 그러면 주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17일 지나면 저도 이 얘기 안 합니다. 그때는 총선 이야기 해야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입니다. 오늘 사과했잖아요. 근데도 계속 물어뜯네요. 사과하면 좀 받아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자, 이 의견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과 자체는 평가한다고요. 정청래 후보도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사과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 뒤에 붙은 4개의 설명이에요. 대통령이 해외 출장이라 내가 사회를 봤다. 대면 보고가 없었다. 경제팀 고유 사안이었다. 과도한 정치 공세는 부적절하다. 자, 여러분 진짜 사과에는 이런 게 안 붙습니다. 붙는 순간 그건 사과가 아니라 변론이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이런 말씀도 오셨습니다. 저는 스님들 얘기 나올 때 좀 통쾌했습니다. 스님들한테 물어보라니.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절 스님도 그 법 고쳐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자, 이런 게 제일 강한 반박입니다.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못 이깁니다. 사실로 이기는 거예요. 관람료 문제를 실제로 정리한 게 누구냐? 그건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공격받았을 때 화내지 말고 기록을 꺼내는 것. 저는 오늘 그 장면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런 반응도 돌더군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못 정했습니다. 두 분 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방송들 보면 다 자기 편만 옳다고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자, 이 말씀도 색입니다. 저는 이 방송이 오피니언 방송이라는 걸 숨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합니다. 첫 방송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지한다고 사실을 비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불리한 것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호남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14%포인트 넘게 지고 있다는 것. 송영길 후보도 오늘 사과했다는 것. 그러니까 못 정하신 분들은요. 제 결론 말고 제가 깔아놓은 날짜와 문서만 가져가십시오. 판단은 직접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얘기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자꾸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요. 양쪽 다요. 자, 이 지적 아픕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하신 말과 그분이 만들려던 제도,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향식 공천과 당원 주권. 그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니까요. 그 이상은 유족의 몫입니다. 이런 말씀도 왔습니다. 3086표라는 말 이제 외웠습니다. 방송마다 나오니까 자다가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듣고 진짜 투표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 듣고 웃었습니다. 네, 저 계속 말할 겁니다.
17일까지 계속 말할 거예요. 왜냐면 그 숫자가 이번 전당대회 전부거든요. 110만 표 앞에서 3,000표입니다. 반복이 지겨우시겠지만 지겨워야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사과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 그 말이 오늘 제일 오래 남습니다. 자, 맞습니다. 먼저 하는 사과와 몰려서 하는 사과. 조건 없는 사과와 설명이 4개 붙는 사과.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 그게 당원의 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정치 잘 모르는 44입니다. 근데 회사 다니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고 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그 사람 다 보입니다. 남탓 먼저 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합니다. 저 오늘 투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걸로 정치를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정확해요. 공약은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고 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건 안 바뀝니다. 24년 전에도 3주 전에도 오늘 오후에도 저는 오늘 그 반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던지는 여러분의 표입니다.